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의 중인 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화 팀장입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는 좀 따뜻한데 그래도 이렇게 학원에 시간 내서 나오셔가지고 좀 나오시기 좀 번거로웠을 텐데 좀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추우시죠? 지금 제가 막 열이 올라가지고 좀 히터를 좀 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수업하다가 갑자기 본관 직원이 막 뛰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왔더니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했대요. 학생이 여기 춥다고 문자가 왔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저희 저쪽 뒤에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5층에 뛰어 올라가고 춥다고 한다. 해갖고 저 이제 히터 켜주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심지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니까, 어머니들 보시기에도 학생이 무서웠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제 수업이 아니었고, 그 전에, 저희 이제 독서원수쌤, 신원쌤 수업이었는데, 그 선생님 수업할 때 이제 좀 추웠던 건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문자, 저희는 핸드폰 당연히 못하게 하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어머니 전화하셔갖고, 직원분이 뛰어오셔갖고, 그랬던 또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냥 편하게 추워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켜드릴게요.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목이 사실 이거 지금 좀 중요합니다. 이게 26년 바뀌는 중위교과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당연히 어머님들, 그러면 당연히 중위교과서 중1에서 중2 바뀌지. 뭔 소리 하냐니 그럴 수 있는데, 좀 그 얘기가 아니죠. 새로운 교과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작년까지 썼던 교과서랑 지금 중2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입니다. 예, 이제 개정돼 갖고, 그래서 지금 첫 해가 됩니다. 바뀐 교과서로 이제 내신 대비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첫 해가 됩니다. 작년 중1 때 이제 어머님들 보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바뀌는 중2 교과서, 이제 바뀌는 교과서로 내신 대비 처음 하는 건데, 이때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출문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그 전에 기출문제가.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단원을,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거, 예를 들면 동백꽃 같은 거 저저번에도 했거든요. 동백꽃이라는 그 소설은요. 이번에도 어떤 교과서는 동백꽃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비문학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원, 문학 이외의 그런 단원들은 이제 완전 생소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런 내용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까? 그런 걸 사실은 학생들이 예측하기는 당연히 힘들고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강사들이 예측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저는 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이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경력이 좀 이제 있어요. 한 20년이라고 얘기한 게 또 몇 년 돼요, 사실. 20년 가까이라고 얘기했고, 20년 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몇 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학원 강사 했을 때, 어머님들이나 저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로 했었죠. 국정교과서. 아닌가요? 네. 2010년도부터 이제 출판사마다 교과서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저는 상당히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내신 대비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바뀌는 교과서로 첫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학생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번에 내신 대비 교재, 만드는 거 되게 신경 써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신감은 있는 게 왜 있냐면은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사실. 교과서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갖고, 내신 대비 교재 만들고, 내신 수업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아까 문학작품, 예를 들면 동백꽃이다. 그럼 이번에 동백꽃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든지. 그러면은 그때 그 전에 교과서하고 똑같은 작품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 문제 나오지만, 문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동백꽃이니까 그냥 심지어 교재 같은 경우에도 학원 교재를
지난번 교재랑 같은 걸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재교과서에서 동백꽃을 한다. 천재교과서는 동백꽃을 거의 매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교과서 때마다 집어넣거든요. 특히 중2 때. 그럼 예전 천재교과서의 동백꽃이랑 지금 천재교과서의 동백꽃 가르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학생들 수업하고 하겠다.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신 대비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또 수업 준비해서 자신 있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과정은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3월 때는 정규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때 내신 대비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포인트는 내신 대비보다는 정규 수업입니다. 그 내신 대비에 관련된 설명회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18일에. 네. 원래는 3월 19일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3월 19일이에요. 설명회가. 그래서 3월 19일날 한 거를 제가 미뤘어요. 땡겼어요. 중3하고 바꿨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유도 모르고 바뀐 건데 사실 제 생일이라서 생일 때 설명회하면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한번 설명회가 예전에 저희 큰딸이 그 어린이집 유치원 그 학예회라 그러나요? 학예회? 아니구나. 졸업식 때. 학예회는 당연히 토요일이라 못 가고 졸업식이었는데 유치원 졸업식이었는데 제가 설명회를 그날로 정한 거예요. 유치원 졸업식을. 그날로 설명회를. 그래갖고 되게 슬펐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 생일하고 피해서 3월 18일에 내신 대비 설명회 합니다. 됐고, 여기 강사 소개입니다. 이 강사 소개, 이제, 김영준 원장님, 저희 학원, 이제, 대표 원장님이신데, 이 원장님은 저희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때, 뭐, 짧은 기간 아니고, 예전에, 인강으로, 이 전국 거의 1위까지 찍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렇게 학원 하셔갖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저희 원장님은 중2는 수업 안 들어오십니다. 뭐 중2는 뭐 저나 다른 선생님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3 여름방학 예비 고1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중3 때부터는 저희 학생들이 원장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저고요. 저는 그 정규반 때는 문학하고 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왜 문학을 했냐면 제가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전공이 이제 대학원, 국문과 대학원의 현대문학 전공이에요. 현대문학. 현대시. 백석 아십니까? 백석? 백석으로 석사논문을 썼고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순수한 어떤 그런 문학 청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BTI는 IMF. 수준이 많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편입니다. IMF요. 됐고요. 자. 저희 신현쌤은 독서논술 담당입니다. 독서논술. 정규반 때. 이분도 사실, 중학교, 다른 학원, 이제 국어학원에서 중학교 담당하시는 분들 치고는 사실 경력이 좀 많으세요. 제가 이분 경력을 다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등부도 하셨었는데, 고등부 쭉 하시다가, 중등부가 워낙에 이제 저희 김영중 중등부가 또 이제 또 확장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담당으로 다시 오신 건데, 일단 제가 다른 학원도 뭐 다녔었고, 저 이 학원에서도 지금 한 12년 차? 13년 되는 것 같은데, 독서논술 선생님들 이제 중등부, 독서논술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신원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하다,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독서논술 사실 중학교 독서논술에 가르치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책을 분석해서 그 책을 교재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책을 다 교재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만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책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집 말고 따로 또 방을 얻어갖고 집 하나를 서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보시고. 일단 독서논술 선생님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는 책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책을. 그래서 본인이 계속 책을 평소에 읽으면서. 근데 저희가 주 6일, 주 5일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평일에 하루 이틀 쉬는데 그때 앉아갖고 책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책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사시고 그러면서 그 책 중에서 또 이렇게 저희 필독서로 고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필독서를 잘 보시면은 예전, 그러니까 바이블 같은 아주 클래식한 책들도 있어요. 이번에도 1과정에 1984, 조지 오웰 1984요. 1984라고 그러니까 1983년도에 나온 책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1984 아세요? 1984는 몇 년도에 나온 책일까요? 조지 오웰, 동물농장 조지 오웰 아시죠? 동물농장. 돼지가 와인 먹는 내용. 그건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1984가. 유작이에요.
몇 년도에 나온 작품일까요? 1948년. 거꾸로 하면 됩니다. 1984 혹시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좋습니다. 예, 읽어보셨죠? 좋은 책입니다. 어쨌든. 어머님들도 이번에 아이들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1984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술, 예전에 대입 논술 주제로도 많이 나왔던 책입니다. 뭐 파운티콘이라든지 그런 주제들이요.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면은, 필독서 보시면은 그런 클래식한 책들도 있지만 새로운 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지금 좋은 책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알잖아요. 국어관 오래 다녔으니까. 20년 전에 나왔던 소설, 지금 이런 1984 그런 소설 말고, 예, 현대 소설 있잖아요. 지금 최신 유행했던 그런 소설이요. 그럼 20년 전에 나왔던 소설을 지금도 어떤 학원에서는 가르쳐요. 그리고 예전에 15년 전, 16년 전에 제가 학원 다닐 때 애들한테 필독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필독서로 지정하고 있어요. 2003년, 2005년, 6년, 7년 이때 나온 책들. 그건 뭐냐면은 책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필독서를. 왜 안 바꾸겠어요? 그거 하나 책 골라서 교재로 선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책을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제 미술 관련된 책, 저번에 우리 영과정 때 했던 책인데요. 그거 미술 관련된 책으로 한번 필독서 하고 싶어갖고 화순쌤한테 이제 얘기 드려서 시중에 나는 책을 가르칠 만한 걸 싹 골라보자 해갖고 10권을 골라왔어요. 10권. 거의 10권. 그 중에서 한 권 선정한 겁니다. 한 권.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들, 이제 그런 학원들은 보면은 보통 중학교 2학년, 저희처럼 2학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1, 2, 3, 내지는 고1, 고2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의 필독서 이거 책 하나를 요즘에 새로운 책으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설은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소설인데 지금까지 20년 된, 이제는 거의 아무도 안 읽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아직도 하는 학원들이 있다.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알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좋은 책으로, 요즘에 나온 좋은 책으로 바꿔보자 해갖고, 지금 오늘 일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책이 1984하고 한 권이 인류세라는 책이에요. 필독서.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그 인류세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나면 2020년. 그때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그런 거는 이제 책을 항상 많이 읽으시니까 그렇게 저희 학원 필독서를 또 때때로 좋은 책으로 잘 바꾸십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화순쌤하고 저하고 같이 손발 맞춰갖고 일하면서 필독서 좀 진짜 클래식한 그런 책 말고는 거의 다 바꿨습니다. 거의 다. 정말 좋은 책, 정말 클래식한 거, 시대가 변해도, 계속 읽어야 되는 책, 그런 책 빼고는 거의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 예, 이준현 선생님은 사실 저희 3명, 4명 중에서는 좀 젊은 피세요. 예, 젊은 피고, 딱 보시더라도 사진이 뭔가 다르죠. 아까 저희는 보실까요? 흰색이었습니다. 바탕이. 이제 뭔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뭐죠, 이거? 배경이 이제 이렇게 약간 희뿌여하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새롭죠? 예, 새로운 선생님. 이준현 선생님은 작년에 이제, 원래 저희 화순쌤이랑 저랑 하던 선생님이 이제 저희 고등부로 올라가시고 새로운 선생님 뽑아야 되는데 정말 거의 한 6개월 동안 한 20명 정도 시강을 봤어요. 시강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수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분들은 이 근처 어디에서 고등부 팀장까지 했다.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고등부 학원에서는. 그런 분들까지 오셔갖고 이제 했었는데 마음이 안 들고 하다가 정말 이 실력과 외모는 살짝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력과 외모가 딱 좋다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뽑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준현 선생님 이제 고대에 국고 나오셔갖고 원래 그 전에도 이제 학원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작년에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1년 저희 학원에 1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딱 보더라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딱 보면 보이나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제 또래다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제는. 이준현 선생님 제 또래다 그랬더니. 어쨌든 수능을 요즘에 최신 수능을 봤던 분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수능이 아마 500점 만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럴 때예요.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환생도 뭐 비슷하시고요. 저희 때는 수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수시 이런 게 없을 때예요. 네, 하여튼간 이제 이분은 그래서 특히 이제 비문학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비문학을 분석하거나 이제 그러는 것도 요즘에 어떤 그 최신에 이제 공부했던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애들한테 비문학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경력이 또 이렇게 오래된 것도 당연히 좋지만 또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대 국가 들어간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그랬대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본인이 또 학원 수업도 잘 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금 강사로 가르칠 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경력이 없는 분들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그때마다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막 알려줘야 되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 이준현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확실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게 또 중요하구나. 그런데 대학에서는 학점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자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여학생들은 또 저를 좋아하고. 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 선생님은 저희 이제 정규반 수업에 안 들어가시고 이 정규반 때는 1대1 첨삭, 논술 첨삭,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 첨삭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문학, 문법, 어휘, 클리닉을 담당하세요. 그리고 내신할 때는 또 학교 맡으셔갖고 진행을 또 하십니다. 자, 이분도 그 경력이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 이제 또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또 같이 하신 분인데 상당히 또 꼼꼼하게 첨삭 같은 거 또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전에는 첨삭을 할 때 이렇게 학생들하고만 첨삭 수업하고 이제 보냈거든요. 1대1로. 근데 이번에는 되게 꼼꼼하게 첨삭 이민희 선생님 잘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피드백 또 문자도 어머니들한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저희 김영준 학원 중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과정 정규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진행되는 거고요. 이제 커리큘럼. 이제 그 화면대로 설명의 자료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과정이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죠. 3월 1일까지 이때 금, 토, 일에 개강을 합니다. 금, 토, 일에 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금, 토, 일이 9주차. 그 다음 주에 설날 끝나고 10주차. 그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정 정규는 이때 개강을 하고 저희는 보냈던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한 타임, 그리고 토요일은 이렇게 3타임, 총 7타임입니다. 근데 7타임이 아까 신현쌤, 이준원쌤 해가지고 동일한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세요. 동일한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나 우리 다른 선생님들, 다른 학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이 오더라도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할머니 결혼식이 있어고 못 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10시 되는 시간에 이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 10시에는 할아버지 입대 날짜가 겹친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 군대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저녁 6시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은 좀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지면 보충 같은 거 하잖아요. 보충. 근데 그 보충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했을 때나 지금 다른 학원들 이제 보면은 보충이 그대로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시간 저희 3시간 수업이다. 테스트 뺀다고 치더라도 3시간 수업이다 그러면은 정말 요약해가지고 거의 요식행위로다가 그냥 한 2시간, 1시간 반 해갖고 수업을 끝냅니다. 사실 보충 수업은. 근데 그러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다음 타임에 와도 되고요. 만약에 못 온다고 치면은 만약에 금, 토, 일 저녁 못 온다. 그러면 저희 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설명회 그 온라인 설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형식으로 해서 송출되고 있거든요. 예약자가 190명 정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그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되는 때에 그 실시간으로 들어도 되고 아니면 녹화가 되니까 녹화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시간 좀 잘 이제 변동되고 그러니까 다른 타임에 잘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 이제 크게 3과목으로 독서논술, 문학문법, 비문학 이렇게 3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논술은 신한훈쌤, 문학문법은 비문학은 이준원쌤 이렇게 3과목. 그 1시간 정도로 이제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복스 테스트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0분도 아니에요. 15분 주기입니다. 15분. 15분 주고 답 맞추는데 5분. 그래서 20분인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갖고 3시간 20분 수업이 됩니다. 3시간 20분. 한 타임에. 예, 그렇게 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정규반, 정규 4주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3월달이고요. 3월달은 정규 수업이고, 1과정은 내신 수업도 있어요. 4월달에. 4월달에 내신 수업을 하는데, 요때는 3시간 20분이 아니라 3시간 수업을 합니다. 3시간 수업. 그리고 거의 3, 40분, 심지어 뭐 50분을 이제 학생들 재시험, 나머지 공부 시키는 애들도 있고요. 그 숙제 안 하는 애들 남겨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충을 또 해요, 내신 때에는. 그래서 거의 뭐 3시간 30분, 40분 또 수업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내신은 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과정, 저희 3, 4월달 수업 전체 구성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 정규 수업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독서논술, 문학문법, 비문학. 그래서 과제 검사하고 과제 안 하는 애들은 재검사.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테스트 보고, 테스트 미달자는 재시험.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 평일에 보강하는, 보강 수업이 또 있습니다. 보강 클리닉이라고. 그리고 1대1 대면 첨삭. 이건 이제 원고지로, 첨삭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중간고사 대비, 요건 이제 4월 달에 내신 대비입니다. 위에는 3월 달, 아래는 4월 달. 4월 달도 이제 내신 수업하고, 내신 대비 때도요, 테스트 보고, 테스트 못 본 애들은 남아서 재시험 보고, 숙제 안 하는 애들은 재검사, 평일에 또 검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내신 대비는 3월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업 구성인데요. 이 독서논술은 지금 뭐 자세하게 써있지만,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필독서 읽고, 집에서 사서 읽고, 과제집에 있는 문제 풀어오는 거. 그리고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논술, 문제, 논서술형 문제를 이제 맞춰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 쓴 걸 가지고 지면 첨삭을 합니다. 여기 있죠? 지면 첨삭. 선생님이 점수 매기고 지면 첨삭을 해줘요. 종이 안에서 첨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첨삭 한 다음에 점수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아까 저희 이민 선생님이 1대1로 첨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대1로 평일에, 주말에 시간 잡아갖고 30분 정도 해서 첨삭을 또 들어갑니다. 대면 첨삭. 이건 이제 얼굴 맞대고. 정말 이제 1대1로 첨삭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논술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독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권에 2주, 이제 분량이 된 책들은 3주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과정 정규 수업 4주 같은 경우에는 책 2권이에요. 한 권에 2주씩 해가지고요. 네, 문학문법은 지금 0과정, 지금 이제 1과정, 지금 하고 있는 건 0과정이거든요. 그 수업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또 이 커리큘럼을 좀 바꾼 게 뭐냐면은 모든 과정에 문법을 커리큘럼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0과정 같은 경우에는 4주 정도 의문부터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요. 문법을, 수업을. 그 다음에 1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말씀드릴 텐데 중2 때 들어가는 문법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그대로 이제 1과정에 수업을 합니다. 예, 나중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정규반 때. 그래서 문학과 문법, 이제 문학은 시, 그 문법은 중2 문법 이렇게 정규반 수업을 짜여 있습니다. 이 문학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수 테스트 보고 뭐 미달자 재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강 클리닉, 저 점수가 안 좋거나 공부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평일에 이제 보강 클리닉을 또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고1, 2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가지고 교재에서 보통 하나, 그 과제집에서 보통 하나, 이렇게 평균 2개의 지문을 이제 매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 지문이 있고요. 짧은 지문도 있어요. 뭐 독해원리 훈련 그래갖고 짧게 또 지문 요약 발췌해가지고 또 넣거든요. 그래서 평균 아무리 제일 최소 뭐 2개, 고등학교 1, 2학년, 보통은 고1 지문입니다. 예, 보통 고1 지문 조금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고2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지문으로 해서 지금 중2 친구들한테 맞게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매주 이제 그 수업도 하고 집에서 과제집으로도 풀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중학교 1, 2, 3학년 비문학 수업 방식이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지문 가지고 수업하고 과제집 숙제하는 거. 요게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꾸준하게 매주 깊이 있게 이 지문을 본다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친한
저희 누나 아들이, 사실 제가 지난 게 제 와이프가 지난 건데, 와이프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양대 저기 대학원에 있다가, 와이프는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고, 그 누님도 이제 한양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지금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이제 고3 이제 입시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서울중학교 나왔어요. 서울중학교. 뭐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서울중학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원래 인기가 별로 없다가 인기가 빵 떴어요. 학교에서. 이창환 선생님 조카다 이래가지고, 친조카라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뭐 거의 반장까지 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주 뭐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뭐 5살, 6살, 이때부터 뭐 좀 남달랐어요, 사실. 막 한 가지 뭐 이렇게 뭐 화산에 꽂히면 화산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뭐 영어 된 책, 그런 것 같다고도 막 읽고, 뭐 화산, 우주부터 해갖고 막 그렇게 유치원 때.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초등학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또 걔 공부 잘하나? 이렇게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걔 중1 때, 수능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를 혼자 푼대요. 푼대. 그러면서 맞추면은 1개, 2개씩 틀린대요. 중1 때. 그리고 제가 속으로, 에이, 거짓말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게 진짜였던 거죠. 이번에 이제 입시 치르고 원했던 의대는 안 돼서, 안 되고, 지방에 있는 의대는 합격했다. 그런데 원했던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할 때 그 누나가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 이거 읽지 말고 뭐 공부해. 뭐 풀어. 뭐 영어 풀어. 수학 풀어. 이렇게 안 하고 얘가 뭐 화산을 좋아한다. 우주를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걸 계속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나 제가 성향을 아는데 뭐 공부해라 이런 누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관심 있는 거 막 풀고 막 이렇게. 사실 모의고사 그냥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들으실 거예요. 어떤 애는 중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풀었는데 하나, 2개 틀리더라. 자, 그런 친구들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몇 명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김영중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풀게 했을 때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런 친구들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매년 해봤을 때. 그리고 그 몇 명 안 되는 중에서 또 어떤 애들이 있냐? 그 문제를 지난번에 따로 푼 거야. 엄마가 풀라 그래서. 그거는 지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 모의고사, 특히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소한,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번에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2개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서 중학교 1, 2학년 때 혼자서 알아서 모의고사 풀고 하나, 2개 틀리고 이런 친구는 되게 희귀한 어떤 소수의 경우지 보통 친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거 듣고 막 지금 사실 풀면은 거의 반 정도 맞추는 친구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이에요, 사실. 예.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막 방학 때, 야, 모의고사 풀어라, 던져주고, 왜 안 푸냐, 그러고 싸우고, 그거 중1 때는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 중1 때까지는 돼요. 중2, 지금 요 시점, 중1 교육방학, 이때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중2 여름방학, 특히 남자애들은 중2 여름방학부터 달라져요. 제가 그건 느껴지니까. 매년 해보니까. 뭐냐면은, 물도 안 마시는데, 바빠서. 딱 이거예요.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여름방학 지나면서 남자애들이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기고. 여름방학 3과정이거든요, 저희한테. 여름방학 지나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에는 중2 남자애들한테 수업 때 똥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웃어요.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근데 방귀 딱 이거만 얘기하면 웃어요. 여름방학 전에는. 근데 여름방학 지나면 안 웃어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그때는 그때는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냥 하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한테 야 풀어라 던져주잖아요. 안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아마 슬슬 이제 느끼실 거예요. 혹시 아드님 있으신 어머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벌써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직 못 느꼈나요? 아직 못 느꼈어요?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되면 느낄 거예요. 예, 애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어머니들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때 야 풀어라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까 이제 그렇게 모의고사 혼자 스스로 푸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 한두 개 틀린 애들은 지가 지 실력 확인해보고 싶어 그런 애들.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 모의고사 던져주고 풀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풀면 도움되는데 지금 먼저 풀어갖고 나중에 2개, 3개 틀려버려요. 저번에 본 거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지실력인 줄 알고 까불어요. 진짜로. 나 코멘트 많이 봐요. 아, 나 모의고사 풀었는데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근데 예전에 엄마가 줘갖고 푼 건데. 그래서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나 모의고사 잘 본다. 그게 모의고사의 허점입니다. 모의고사의 허점.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은 달라요.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수능 점수가 확 차이 납니다. 차이나는 애들 많아요. 그런 경우에요. 모의고사는 훈련을 해가지고 점수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는 뭐냐? 어머니들 그 모의고사 이런 거 던져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학원에서 한 주에 뭐 이렇게 2개, 3개 이것도 차고 넘쳐요. 지금 고1 지문 이러니까 어머니들 막 되게 우습게 보이는데 저도 오늘 지금 방금 비문학 클리닉 해가지고 뭐 수업하고 왔거든요. 아,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 지문 내용이 뭐냐면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예요. 가려움, 간지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되게 헷갈려요. 고1 지문인데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매주 학원에서 시키고 이렇게 읽게 한다. 이제 그런 게 쌓여야 나중에 고등학교 1, 2학년 도움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비문학 아무리 뭐 읽고 해봤자 지금은 못 느껴요, 효과를.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뭐 공부한 단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테스트, 복수 테스트 본 결과를 매주 사실 문자가 나갑니다. 학생이 숙제 어떻게 해왔는지, 테스트 어떻게 했는지 매주 문자 나가요. 근데 간혹 이제 문자가 안 온다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아, 김영준하고는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피드백도 없고, 그냥 뭐, 원시적인 학원이다 이러는데, 그거 잘 보시면은 학생이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저희 학원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건 겁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직원분은, 어머니가 오셔갖고, 저희 문자가 안 와요, 학원에. 막 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내보거든요? 그럼 진짜 안 가요. 그럼 잠깐만 줘보세요, 이래요. 핸드폰을, 어머니 핸드폰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갖고 스팸 번호 걸려있는가.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학생이 특히 남학생이죠. 남학생들. 핸드폰 잘 다루는 그런 친구들.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이 돌아가시나 다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주차에 끝나고 저희 연과정 지금 연과정이거든요. 10주차예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그 10주차 끝나고 성적표를 해가지고 또 문자로 링크로 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논술 답안 이제 저희가 매주는 쓰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갖고 뭐 매주 쓸 때도 있지만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그 논술 그 원고지 쉽게 해서 원고지요. 학생들이 쓴 그 원고지는 지면 첨삭 예, 거치고, 그 다음에 배부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그 원고지 점수 이런 거 막 숨기고 싶고, 막 첨삭된 거 이런 거 애들 거 보면 막 빨간 펜 막 이런 걸로 막 다 돼 있거든요, 막. 학생이 쓴 거보다 선생님이 첨삭한 게 더 많아, 막.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애들 막 숨기고 그냥 버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 다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확인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게 3월 커리큘럼. 3월 커리큘럼. 지금 보시면은 독서논술, 아까 말씀드린 인류세, 예, 인간의 어떤 저희가 이 지구 환경에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악영향, 어떤 환경 파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책이고요. 책에 나온 책이 2020년? 뭐 그때 나왔죠? 예. 그리고 1984. 몇 년에 나왔다고요? 조지 오웰 1984? 1948년. 바꾸면 돼요, 이거. 실제로 그 의도로 쓴 거예요. 48년의 먼 미래라고 생각해갖고. 48년에 거꾸로 해서 1984년 이렇게. 예. 하여튼, 요 1984로 또 2주.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 중2 팀장 맡으면서 이 1984를 가져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넣었어요, 커리큘럼에. 예전에 제가 이걸로 외고 특목고 입시반이 있었거든요, 중등부에도. 그 친구들한테 좀 어렵게 수업하는 주제로 썼던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애하는 책이라 한 8년, 9년 전에 중2 필독서에 넣은 책입니다. 이런 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사실. 예, 조지울의 동물농장 읽듯이 198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책들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뀐 지가, 이거 넣은 지가 한 2년 됐죠? 얼마 안 됐죠? 이번엔 2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책들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수업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읽게 하고 아이들은 그거 읽고 숙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거 책
사실 1유세는 어머니들 당연히 안 읽어보셨을 거고, 1984는 아까 지금 보니까 다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네?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야, 책 읽었냐 하지 마시고, 엄마가 1984 읽어봤더니 되게 재밌더라. 저기 뭐 어떤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 자, 그렇게만 해주세요. 이 어머니들이 뭐 아이들한테 관심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 1984를 엄마가 먼저 사가지고, 정독한 다음에, 자, 앉아봐라. 자, 문제 나간다잉? 하면서.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독서 퀴즈. 진짜니까요. 제가 지금 한 2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받겠습니까? 네? 애가 확실하게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중1 때까지는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2는 그 아들이나 딸이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 그냥, 애가 책을 읽게끔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읽었냐, 안 읽었냐, 어떻게 잘 읽었는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번에 1유세 읽어봤더니, 엄마가 이거 1984 읽어봤더니, 야, 뭐, 이 부분 재밌더라. 괜찮던데? 하고 그냥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근데 애가 그래도 안 읽어. 그러면은, 그냥 안타깝지만, 내비두세요. 내비두시라고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읽게끔 저희가 뭐 혼내고, 뭐하고,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딱 하나, 어머니한테 하실 거는, 책 먼저 구비해 주는 거, 책. 뭐, 딱 보면은 무슨, 어디야, 뭐, 한티 도서관, 도곡 도서관 찍혀 있어요. 이 책값, 물론 비싸요. 근데, 이거 지금 1과정에 3, 4월 때 2권이에요, 지금. 2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오히려 저는 문제집보다, 예를 들면 뭐, 문제는 뭐, 이것보다, 이런 책, 아이들한테 사주고 읽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런 거는 뭐, 무슨 공부에 관련이 있나요? 어머니들, 이런 것들이 배경식 쌓이고, 책을 읽는 어떤 그 능력, 훈련이 되면서 나중에 비문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문학 문법은 지금 앞에 2주가 문학, 이제 시입니다, 시. 이게 왜 또 소설 안 하고 시로만 했냐? 학생들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내신 대비, 4월 달에 내신 대비하고 5월 달에 시험 볼 텐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설도 아니에요. 시예요, 시. 그래서 시, 정규반으로 시 수업을 2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법 2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제 원리하고 피동사동인데, 자, 이거, 혹시 연가정 때 지금 저희 학원 보내줬던 어머니 계시나요? 지금 이게 겨울방학 특강 때 했던 거예요. 문법 A, 문법 B, 이게 문법 A, 문법 B예요. 어저께 오늘 특강이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규반이 또 왜 하냐? 특강 때 한 번 하고, 문법은 사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한 다음에 어떤 응용이 되고 문제 풀고 활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암기를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특강 때, 겨울방학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규반 때, 이때 한 번 하고, 물론 그 학교 시험 전에 정규반 때 하면 좋은데, 저희는 여러 학교 하다 보니까 1과정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동사동이 1학기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기말에 들어갈 수도 있고, 2학기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맞춰서 이걸 아예 딱 1과정 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반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내신 때문에 다닌다. 그러면은 내신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총 3번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애들은 시험 전날까지도 잘 안 외워요. 남학생들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전날까지도 안 외우는 친구들한테 끝까지 해가지고 외우게 해서 시험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피동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 있어요. 자, 교과서에서 지금 피동사동이 사동이 없어요. 피동만 있어요. 피동 표현만. 혹시 어머니들 기억나시나요? 피동사동? 뭔지? 네, 기억나시죠? 이리기, 우추. 이희리기. 네, 기억나시죠? 하여튼간, 그게 피동사동 당하는 거,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거 친구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피동사동은 같이 배워서 어려워요. 같이 배워서. 헷갈리거든요? 피동인지 사동인지. 그런데 이번 중위과서는 피동만 들어가요. 그럼 쉽겠죠? 자, 근데 이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학원 강사가. 교과서에는 피동만 나와 있어요. 영업 기밀인데, 이거. 자, 피동 나와 있는데, 이 근처, 적어도 이 근처, 강남, 이 근처 학교에서는 사동도 가르칠 겁니다. 교과서 외적인 거. 제가 봤을 때는 10개, 이 근처 강남 학교 10개 학교에서 적어도 한 6개 학교는 가르칠 거예요. 한 60%, 70% 학교에서. 왜냐? 피동만 가르치면 문제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교과서에는 사동이 없지만 사동을 따로 프린트로 그런 식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뭐 2배, 3배로 상승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강 때부터 이거 지금 정규반까지 피동사동을 같이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제가 경력이 없으면 피동만 있네요. 그럼 오케이, 피동만 가르치면 너무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쉽다는 거는 학생들이 쉬운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저도 쉬워요. 애들이 어려워하면은 계속 그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 된다고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근처 학교들은 사동도 같이 해갖고 문제를 낼 겁니다. 100%예요, 그건 거의. 제가 볼 땐 최소한 60%, 70% 학교가. 그래서 피동사동 같이 하는 거고, 만약에 사동이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 또 배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런 문제 풀 때 문법 문제 나올 거예요. 피동사동이 같이. 그런 때를 위해서라도 같이 하는 거죠. 자, 비문학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고1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특히 1과정까지도 아직은 친구들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들로 지금 보시면 딱 흥미가 끌리지 않나요? 날겸 성풍기. 응? 날겸 성풍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 아니죠. 이거 다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지문이에요, 이거. 예전 2012년도에. 예. 그래서 이렇게 과학 지문, 기술 지문까지 해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 인문, 사회, 기술 이렇게 식으로 다양한 영역의 지문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뭐냐면은 아마 제 예상인데 올해는 그래도 시험을 다 보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 이후로 시험을 중간고사를 한 번씩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한 번씩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중간고사 치는데 심지어 그 학교도 중간고사는 쳐요. 근데 국어를 안 봐요. 다른 뭐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건 보는데 국어를 뭐 안 본다. 수행평가로 대신한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혹시 그런 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학교는 내신 대비할 때 시험이 없는 그 학교는 이렇게 중간고사가 취소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대비가 개설을 저희가 했는데 뭐 A 학교 토요일 10시에 개강을 했는데 시험이 취소돼요. 그러면 야 가라 폐강 이게 아니라 그런 친구도 수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업이 있으면은 꼭 A 학교 아니더라도 이때는 다른 학교 친구들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B나 C 시험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친구들 저희가 내신 대비 안 되거든요. 그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이나 저희가 내신 대비하는 학교가 지금 21개인가 뭐 그러는데 그 학교 빼고는 내신 대비가 안 되는데 요런 수업은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만 짰습니다. 문학 심화 과정으로 해갖고 현대시하고 고전소설 해가지고 이렇게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문학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고전시가, 고전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시험이 볼 줄 알았다가 시험 내신 대비반을 개설했는데 취소가 되면은 요걸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착관리 이거는 이제 수업 정규 수업 외에 저희 학원이 학생들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제 그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정규 수업 보강 클리닉은 수목에 오늘도 있었어요. 수목에 하루에 2과목씩 수요일은 뭐 어휘 문학문법 목요일은 비문학 독서원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수업을 똑같이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규 수업과 관련된 저번 주에 문법 뭐 배웠죠? 한글 창제의 원리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내 애들이 재시험 많이 걸렸다. 점수 미달됐다. 그러면 다음 주에 클리닉 수요일 문법 이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 수업과 관련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면은 보내주시면 좋아요. 국어를 잘 못한다 이런 친구들 지금 이번 과정엔 한 명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있는데 뭐 점수 시험에 상관없이 매번 와요. 매주. 그것도 집이 강남이 아니에요. 한 명은 강동구 한 명은 용인. 특강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 총 4번 수업하거든요. 걔는 똑같은 수업을 2번 듣고 그리고 클리닉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뽕을 뽑는 거죠. 네, 알차게. 근데 너무 예뻐요. 왜냐?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온 거니까. 오늘도 아까 그 남학생 왔다 갔어요. 그래서 비문학 클리닉 또 독서원수 클리닉 듣고 갔어요. 특강도 듣고 평일에. 그리고 논서 수정 문제 1대1 대면 철사.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주 원고지를 쓰고 그 원고의 지면 심사 받고 그 중에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 대상인데 점수가 좋더라도 우리 그 아이 그 첨삭 좀 받고 싶다. 이거 1대1로 대면 심사 이거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다른 학원들은 이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청하시면은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우리 아이는 일요일 2시에 수업인데 일요일 2시 끝나고 5시 반이나 6시 이때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시간 비어 있으면 잡아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과제 재검사는 과제 안 하는 친구들 일종의 벌칙이에요. 평일에 과제 해와서 다시 재검사 받는 겁니다. 힘들겠죠. 귀찮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숙제 하는 어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평일에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하나, 저희는 과제집에 쓰는 거를 뭐 대충 쓰는 거를 오케이 해주지 않아요.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3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 줄 쓰고 막 이런 친구들 과제 미흡으로 해버려요. 다시 써와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최대한 확실하게, 좀 성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과제 미흡한 친구들은 재검사가 있다. 이렇게 3가지 관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강 클리닉, 이건 자세하게 이제 시간까지 든 겁니다. 어휘,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이제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이제 문학 말고 문법도 되는 건데요. 독서논술, 이렇게는 정규 수업 때 하죠. 근데 어휘는 정규 수업 때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과제집에 있는 어휘가 있어요. 이따 과제 보여드릴 텐데, 그 과제집에 있는 어휘로 시험을 보거든요. 테스트를. 근데 테스트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이나 아니면 어휘 외국에서 와가지고 힘들다. 이런 친구들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클리닉도 좋아하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오히려 문학 문법보다 어휘 올래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5시, 6시, 6시, 7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학원이 없으면은, 다른 학원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참석시켜서 수업 듣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겁니다. 꼭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점수 좋은 친구들도 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 클리닉 수업 예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교재 했던 걸로 그냥 쓱 다시 또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철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학이거든요, 문학. 그래서 지문 넣고 문제 넣고 이런 식으로. 예, 클리닉 교재입니다, 지금. 예전에 썼던 교재. 그러니까 애들이 1명 오든 2명 오든 저희는 이 클리닉 교재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갖고 수업을 합니다. 저희 이거 이제 비문학 교재. 과제집에 있는 지문을 과제집 그대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짜가지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게 또 해가지고 이 비문학 클리닉 저희 교재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독서논술. 이것도 애들이 많이 뭐 틀리는 그런 문장, 그런 것들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넣은 거예요. 독서논술 클리닉은 상당히 사실 이런 거 들으면은 되게 좋은데 친구들이 이제 좀 다른 학원 때문에 스케줄이 안 돼갖고 못 온 친구가 와서 좀 아쉬워요. 이거 그대로 정규 수업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보강 수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고지로 돼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또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대면 첨삭 클리닉입니다. 첨삭. 이거 원고지 대면 첨삭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분 정도 합니다. 30분 정도. 1대1로. 자, 이걸 첨삭을 이제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아까 이민 선생님이 하시는데 놓고 수업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보내고요.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너무 꼼꼼하게 저기 첨삭해 하셔갖고 문자로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드립니다.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가르쳐 첨삭했는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문자 보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지금. 있고, 이름, 언제 왔고, 언제 했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시문 이외에도 뭐 개요 넣기, 문장 만들기, 띄어쓰기 맞춤법, 뭐 적극성, 총평하고 쫙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게 부족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잘 해봐라. 라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첨삭 온 친구들, 모든 학생들, 대면 첨삭 끝난 친구들은 모든 학생들을 이민 선생님이 이걸 작성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첨삭도 그냥 뭐 아이하고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꼼꼼하게 이 대면 첨삭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들 뭐 아이 한번 첨삭 받고 싶다 이러면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스킬을 잡아드립니다. 과제 재검사,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 안 하는 친구들 위해서 평일에 검사 받는 거. 자, 근데 정규 수업 자료 왔는데요. 저희 학원이 자료가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 교재, 과제집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좀 아쉬워요. 어머니들이 교재하고 과제집 이것만 보시는데, 일단 교재는 수업 때 쓰는 거고요. 지금 이게 1과정 표지예요. 이 과제집은 학생들이 숙제로 해오는 겁니다. 이렇게 2권이 기본으로 나가고요. 과제집에, 아까 말씀드린 어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글자짜리 한자, 어휘 단어고요. 요게
어휘 분량의 맨 이제 뒤에 실려있는 한자예요, 한자. 한자까지. 그리고 사자성어는 이제 빠졌는데 사자성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기준이 뭐냐면은 예전 수능 기출 어휘입니다. 수능 기출. 이거를 중학교 때 반복적으로 계속 외우게 해서 나중에는 이런 사자성어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지 않게. 한자성어, 사자성어는요, 뭐 모의고사라든지 내신,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 내신 문제에서도 그냥 정답으로 곧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 고등학교 때 사자성어 몰라가지고 문제 틀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한자 어휘 공부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복습자료.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한 게 뭐냐면은 교재 과제집만 좋은 줄 아시는데 사실 여기 저희가 교재 과제집 말고 주차마다 계속 이 중철 프린트로 나가거든요. 자료가. 요게 사실 교재보다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요, 사실. 교재는 예를 들면 작품하고 문제만 있어요. 근데 그 작품에 대한 해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도 개념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 이런 식으로 복습자료가 되게 좋아요. 좀 아는 학생들은 공부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교재 복습할 때 이 복습자료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복습자료에 뭐 추가 내용이라든지 배경 지식 이런 것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요 복습자료를 되게 좋아하고 잘 모아서 뭐 간직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공부 안 하는 우리 남학생들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버리죠. 아파트 분리수거 날에 언제 하시나요? 목요일인가요? 시간 있지 않나요? 언제 폐지 버리고 이러는 거? 수요일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그때 이 근처면 김영준 학원 프린트 엄청 나와요. 내신 대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이 테스트는 이제 매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원 수직 4과목 봅니다. 4과목.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휘고요. 요거는 지금 문학이네요. 예, 이렇게 테스트, 복습 테스트로 매주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적표. 매 과정 맨 마지막 주차에 나가는 성적표입니다. 자, 성적표 요거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테스트를 받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안 왔다. 그럼 스팸 걸려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 스팸으로. 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논술에 대한 건데 요거는 저희 신하 선생님이 또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하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이제 담당 이주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와서 내신 대비 이게 사실 오늘 좀 약간 포인트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집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순쌤 모실게요. 예,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독서논술 맡고 있는 신하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책 사실 아까 소개를 거의 해주셨는데요. 네. 다 중요한 책들이고요. 인류세는 이제 인간에 의한 자연의 변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책이고 1984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얼마 전에 교보 갔더니 베스트셀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학원이 이 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84 정말 중요한 책인 게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고요. 근데 제가 1984 수업하면서 조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산책조차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산책이 금지되어 있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멍 때리고 생각하는 그런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저희도 산책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사회의 끔찍함을 애들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거의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 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책을 읽는 게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고 해야지 읽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최재천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빈둥거리고 할 게 없어서 정말 뒹굴뒹굴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집에 있는 백과사전을 꺼내서 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빈둥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버스 타서 밖에라도 보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밖에도 안 보고 그냥 핸드폰을 보죠. 바쁘거나 또는 핸드폰을 보거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 책을 읽기 굉장히 안 좋은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집중하거나 하기 너무 힘들고 집중력을 빼앗기기 되게 쉬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게다가 글쓰기조차 사실 이제 몇 년 사이 이런 변화지만 AI가 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설득하기조차 힘들어요. 걔네가 써주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글쓰기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제 더 본인이 생각하고
AI로 대체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보시기 전에요. 예.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 어디 없습니다. 책 읽을 때 줄 치면서 읽으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밑줄 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좋은 점은 그거예요. 책에 애정이 생기게 돼요. 가장 중요한 데다 줄 치긴 되게 힘들거든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 파악해야 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데 치는 건 어렵고요. 적어도 본인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든가 좀 인상적인 데라도 줄을 치면서 읽으면 훨씬 책에 애정이 생기고 잘 읽게 돼요. 근데 책에 줄을 치려면 우선 책을 사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책을 잘 안 사주세요. 근데 이유는 저도 알고 있죠. 애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사주는 게 이제 아까워서 안 사주시고 하는데 사실 사고 줄을 치고 이래야지 자기 책이 되고요. 근데 애들 줄 치라 그러면 이제 중고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선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줄 치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나고 좀 놀란 게 저는 이제 친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랑 얘기하고도 놀란 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독서노술 하니까 네 생각에는 지금 얘한테 문제집을 풀려야 될 거냐 책을 읽혀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게 초1인데 막 문제집을 풀릴 생각 그래서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책을 읽히는 게 좋지 책 본인이 읽으면 좋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애가 책을 너무 대충 읽어서 본인은 독서 퀴즈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애가 질려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거 읽게끔 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흥미유발 정도만 해주시면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변 학교 문제 유형에 맞게끔 이제 많이 문제를 바꿨는데요. 단대부정 문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글쓰기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예요. 학교 서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대입 논술도 생각을 완전히 발산시키는 그런 유형의 글쓰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답이 이제 정해져 있다. 쓰라는 내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고요.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채로 이 조건에 맞춰서 문장 형식을 맞춰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문제도 사실 제시문이랑 문제 읽고 나면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한 글쓰기가 있는 날 같은 경우 35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다음 10분 정도, 10분 좀 안쪽으로 이제 논제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다 해줘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다 이해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시간을 10분, 10분 좀 넘게 이 정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우선 알고 쓰는 글이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만든 문제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아는 채로 이제 공통적인 이유를 써라라고 돼 있고 문장 형식 맞게 쓰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말을 정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위의 예가 위에 나왔었거든요. 제시문에 내용 중에. 그럼 각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거위의 예를 활용해서 써라. 그 다음에 제시문 베끼지 마라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보강 클리닉인데요. 이걸 위해서도 서술형 문제를 다 따로 만들어요.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완결된 형태로 써라. 그 다음에 내용하고 실험 내용, 실험 결과를 써라. 문장 형태를 이제 이용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해보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뭐가 있냐면요. 내용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정도 설명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표정 보면은 사실 알죠. 얘가 왜 못 쓰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옆에 가가지고 봐주거든요. 써라 하고 저 쉬는 거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해라 하지만 또 쑥스러운 아이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서 물어보고 애가 모른다 싶으면 설명 다시 하고 그러면 하고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름 알고 썼다고 하지만 사실 키워드가 빠져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았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막상 남이 읽어봤을 때는 주어가 빠져있다든가 목적어가 빠졌다든가 무슨 말인지 살짝 못 알아듣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하고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라라고 얘기하고 근데 검토하게끔 했더니 아까 지금 클리닉 수업 하고 왔는데요. 애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검토를 해봐라 했더니 자기가 조사를 좀 많이 틀리는지 조사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쓰라 그런 거 썼는지 그다음 조건 1, 2, 3 있으면 다 충족했는지 자가 채점을 좀 해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수로옹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한번 검토해보게끔 옆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요. 모범 답안을 다음 주에 공개를 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고 옮겨 적는 숙제를 내주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한참 전 얘기인데 다시 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 말고 본인이 이제 첨삭 내용 바탕으로 다시 써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글을 다시 써봤자 좋은 글이 안 돼요. 그거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보고 쓰면서 표현들을 익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과제를 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팔 떨어지게 베끼기만 하죠. 막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숙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글을 잘 익혔으면 하는 마음에 몇 년 전부터는 빈칸 뚫어서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정말 쉬는 시간에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잘 쓰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는 거고요. 잘 쓸 욕심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사실 과목도 여러 가지 다 그동안 고등부도 하고 해봤지만 제가 제일 재밌는 과목은 독서논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정말 독서논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2팀에서 비문학 담당하고 있는 이준원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와 함께 비문학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비문학 수업의 학습 목표 총 3가지로 설정해 놓고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읽지 않는 머리로 읽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는 독해 원리 학습으로 논리력 향상,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 파악을 통한 핵심 정보 찾기.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의 용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제 비문학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료용 멘트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학생들에게 뭘 해주고 싶냐면 학생들의 눈을 제 눈으로 갈아 끼워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을 학생들도 똑같이 글을 읽으면서 할 수 있게끔, 즉 글을 바라보는 능력을 좀 키워주는 걸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지문이 길어서도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로 글을 읽기 때문에 비문학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문학의 한 지문이 20개의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그 20개의 문장을 모두 다 같은 무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문장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에서 이제 과부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 글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글을 읽고 나면 오히려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에 다시 글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 수업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양합니다. 지양하고요. 제 수업에서는 비문학 수업은 다시 비문학 시험은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문장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문장을 읽어내고 제시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선별했는지 그 선별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 비문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와 함께 제시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문장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중요도를 판별하는 능력을 저와 함께 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험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시절까지 깨달은 독해법들을 수업과 교재에 녹여냈고요. 학생들은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게 어떤 건지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수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이 본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학생들은 가장 먼저 독해 원리와 독해 포인트를 저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독해 테크닉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독해 테크닉을 배우고 그 다음은 연습 문제인데 이거는 한 문단에서 두 문단 정도 되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앞에서 배웠던 독해 원리를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실전 독해는 이제 비문학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는 긴 시간을 소요하면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되던 지문을 저랑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문학 본 수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과제집 이야기인데요. 과제집에는 복습 지문과 응용 지문 두 가지 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습 지문은 본 수업에서 했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놨고요. 그럼 본 수업과의 차이점은 뭐냐?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교재에는 없는 추가적인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응용 지문은 교재에는 없는 아예 새로운 지문이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본 수업에 배웠던 독해 원리를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지문을 과제집에 추가로 넣어놨고요. 학생들이 배웠던 독해 원리를 스스로 적용시켜 볼 수 있게끔 과제집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수업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클리닉 수업은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로 하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클리닉 수업에선 과제집에 실려있는 새로운 음영지문, 이거를 가지고 본 수업과 똑같은 형태로 1시간짜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학생들 조금 더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한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독해 원리와 독해 포인트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발췌해온 내용이고요. 이날 학생들은 저와 함께 변화 발전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변화 발전 관계 구조를 가진 글을 읽을 땐 어떠한 독해 원리를 갖고 읽어야 되는지 요거를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공리주의의 변화 과정, 이건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인데 앞서 배웠던 요 독해 팁을 가지고 공리주의의 변화 과정 지문을 읽으러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독해 팁은 일종의 행동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 발전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변화가 발생한 이유, 요게 중요하니까 요걸 찾으면서 읽어야 하고, 밑에 변화된 내용, 만약 예를 들어 무언가 개선된 내용이 나왔다. 그럼 거기가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 먼저 글을 읽기 전에 행동 요령을 세우고 그리고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문단에서 두 문단 정도 되는 짧은 지문에 앞에 배웠던 독해 원리를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되는 걸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독해.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지문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수업은 제가 소리내서 글을 읽으면 학생들이 눈으로 따라오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사실 책을 보는 시간보다 제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 30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학원에 보내셨는데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다가 집에 간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글을 읽다가 중간에 멈춰 세우고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니? 그리고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문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니?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 같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글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문학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시뻘개져 있습니다. 그 이제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에너지를 써서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글만 읽고 끝내는 수업을 하지 않고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유도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제집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복습 지문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과제집을 발췌한 내용이고요. 지문은 수업에서 했던 지문 그대로인데 밑에 OX 퀴즈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OX 퀴즈부터 해가지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객관식 문제가 과제집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독해 지도 표인데요. 본문 그 수업 시간에 읽었던 글을 구조화시켜서 제가 따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안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면서 아, 이 글의 핵심적인 정보는 이런 거였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끔 과제집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비문학 수업 안내였고요. 항상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게끔 성심성의껏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시간표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신 대비가 왜 필요할까요? 중2 정도면 혼자 공부해도 될 텐데, 이게 혼자 공부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엄마한테 배워도 되고, 할아버지한테 배워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새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25년, 작년 진선여중이거든요. 진선여중 이제 제가, 맡았던 학교라서 그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지금 특히 진선여중이 지금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이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근처 중학교 문제가, 시험 내신인 문제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눕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코로나 전에 하고 코로나 때하고 코로나 후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는 학교를 안 갔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요 친구들이 첫 아이시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카톡 20년 때 했던 거 그때 선생님들하고 문자했던 거 카톡 했던 거 보니까 중간고사를 계약 자체를 5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이제 계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당연히 못 보고 기말고사 한 번 본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갔다가 안 갔다가 막 그렇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강남이다 하더라도 이 강남 이 대치권 이 외의 학교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 다른 학교들, 다른 지역고도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21년, 이제 사실 19년, 20년 때 이제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을 때고 21년 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1년 때에도 어떤 학교들은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21년 때.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뭐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21년부터 조금 멀어지다가 22년, 정상적으로 거의 돌아온 게 23년입니다. 23년, 24년, 작년 25년까지. 그래서 23년, 4년, 5년, 이때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이 근처 학교들, 좀 어려웠던 학교들은, 예전 코로나 전처럼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전처럼 과연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외부 지문을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을 많이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진선현중 같은 경우는 그게 한 3년 됐거든요. 지금 여기 딱 하나 들어가요. 그 작년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은 이 두꺼비 팔에 물고 사설시조거든요. 두꺼비 팔에 물고 두어 위에 지대 앉아 이거. 요게 이제 교과서에 하나 있어요. 교과서에. 이 교과서에 요게 있는 거고 요 작품이 가가. 나머지 지금 나, 다, 라 이 작품들은 외부 작품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설시조 지금 특히 중학교 2학년 저학년 때는 고전 시가를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데 이건 어려워할 만한 작품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다른 시조까지 넣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죠. 굳이 이게 고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은 뭐 고전 아니고 다른 현대시 아니면 현대 소설까지도 넣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소설까지도 해요. 역삼종이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예, 뭐 순례주택이라는 소설까지도 같이 외부 작품을 해갖고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사실 내신 대비 이 한 달 뭐 4주 5주 하는데 저희는 이 4주 5주 때만 가지고 교과서는 저희가 막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 김소월의 작품이다. 김소월의 먼 후일을 한다. 그러면 김소월의 또 대표 작품인 동백꽃까지 해가지고 뭐 교재에 넣던지 아니면 프린트로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또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이거 지금 대청중 문제예요. 이거는 재작년 문제거든요. 자 비비의 밤양갱 아시죠 노래? 밤양갱 갱갱갱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거 노래 부르기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렇게 끊어야 돼요. 사음보로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렇게. 하여튼 부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 비비의 밤양갱 노래는 아시죠? 이 밤양갱 이거를 소나기하고 연기작품을 넣었어요. 소나기하고 황선의 소나기예요. 그 천지의 박 2학기 때 들어간 작품이거든요. 애들 이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 이거 누가 지은지 아세요? 작사? 장기하. 그렇죠. 장기하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운중, 서초고, 서울대. 아시겠죠? 이 장기하는 제가 보더라도 국문과 아닌데 제가 보더라도 이 맞춤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노래에 시라고 그러죠. 노래의 가사가 꼭 시어 같아요. 은유, 상징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 밤양갱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밤양갱이 편의점이 얼마죠? 한 1,500원 하나요? 연양갱, 밤양갱. 네?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크게 두 쫑쿠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 화자 여자친구가 두 쫑쿠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밤양갱 1,500원짜리 사주면 그걸로 됐다 이거예요. 근데 떠나는 길에 네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하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사실 나는 밤양갱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은 1,500원짜리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쫑쿠가 아니라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뭘까요? 그러면 내가 바랬던 거는 어머님들 예전 연애할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르죠.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좀 큰 거 바라죠. 뭐 에르메스 아니면 적어도 샤넬 이런 거 큰 걸로. 근데 그때 지금 말고 예전에 20대 10대 이런 때 그렇죠. 자그마한 너의 마음 정성. 나 두 쫑쿠 아니어도 돼. 누가 하나에 10,000원짜리 이런 거 아니어도 돼. 난 그냥 네가 밤양갱 1,500원짜리 사도 그걸로 충분했어. 그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너의 정성. 야, 그래서 설명해. 이거 되게 좋은 자리예요.
노래 교실도 하고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사음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밤양갱 의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어머님들? 없죠. 그렇죠? 그걸 낸 거예요. 이서임 대청중은 제가 담당한 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대청중은 국어 선생님들 보면은 실력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도 느꼈어요. PPT를 만들어서 수업했는데 인강으로 수업하는데 아주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전 사실 지금까지 뭐랄까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던 중학교 내신 문제 압도적인 1위가 이 밤양갱이에요. 밤양갱이 나올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뭐랄까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 아세요? 인스타? 싸이월드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인스타예요, 어머님들. 카톡 이런 거 있지. 카카오톡. 애들은 카카오톡 요즘 안 해요. 인스타 뭐로 하는지 아시죠? 인스타. DM. 요즘에 야, 전번 뭐야 이거 안 해요. 야, 저거 뭐야. 인스타 주소. 이걸로 친구 맺고 팔로우하고 DM이 무슨 약자죠? 그렇죠.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디지털 메시지가 아니라. DM으로 소통합니다, 애들. 그래서 애들 보면 카카오톡에 푸사 이제 안 올라오죠, 애들. 젊은 친구들 보면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카톡 더 이상 푸사 안 올려요. 근데 어머님들은 막 계속 올리죠. 여행 갔다 온 거, 밥 먹은 거 올리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사용하는 게. 어쨌든 이 인스타에 쇼츠, 릴스에 이 밤양갱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와갖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친구들은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억나는 게 그 여학생이 한 명 제가 물어봤었는데 공부를 국어를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이 문제에 맞췄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맞췄어? 그러니까 밤양갱 그 인스타를 보고 맞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뭐 그런. 하여튼 이 밤양갱 이 자그마한 너의 정성 요거하고 소나기 지문 중에 소나기는 아시죠? 소년과 소녀의 소나기처럼 짧았던 순수했던 그런 사랑. 예. 그거 여기 움집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예? 이렇게 소녀 이렇게 들어가서 콜록콜록 하고 있고, 소년 뒤꿈치 잡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예? 이거 아시죠? 그거 소나기에서 이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얘가 추워하니까 이 저고리를 벗어줘요. 그게 정답이 그거였어요. 저고리. 소년의 저고리. 자그마한 너의 정성. 예. 밤양갱하고 같은 거, 소년의 저고리. 그래서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애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예 밤양갱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기억하는 거 소녀의 분홍 스웨터. 그 분홍 스웨터 아시죠? 그 소녀가 유연하잖아요. 나 죽을 때 분홍 스웨터 같이 묻어달라. 응? 그러면서 왜? 그 분홍 스웨터에 묻어있는 그 얼룩. 그 소년이 업어줄 때 묻었던 거란 말이에요. 소나기 되게 제가 최애하는 작품인데 어쨌든 그 소나기하고 밤양갱 같이 났단 말이죠. 이게 애들 되게 어려워했던.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제가 밤양갱 대비해주고 있습니까? 밤양갱 의미가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문학작품 많이 들어도 노래로도 그 대청중은 작년에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 있어요. 유민인가? 두 글자 가수 이름인데,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 그 노래 자체가 이제 소나기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유명했던 노래인데, 제가 또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사실 문학작품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도 평소에 좀 길러야 되고요. 사실 문학작품을 접근할 때 그냥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본인 스스로 분석하고 접근하고 감상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꼭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시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노래 가사도 스스로 인스타 안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 가사만 보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평소에 공부를 해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중2 문제들 하더라도 이 근처 어떤 학교 문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 저희 학원 여기서 정하지 않은 학교들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주중학교 어머님도 오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이외의 학교들은 지금 현재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예, 그 내신 대비가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 때가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은 내신 대비로 들어가니까 요때 요 외의 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못 듣는 거죠. 그 5월 달에 이제 다시 2과정이 개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규반, 2과정 정규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내신 대비 때 문 못하지만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우리 학원에서 내신 대비 문법 공부 못하니까 문법은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울방학 때, 1과정 때, 그런 때 지금 계속 특강이나 정규반 수업 때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문법만큼은. 그렇게 시간이 좀 짜여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확실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지금 1학년 때 저희 학원 보냈던 분들은 시간이 또 달라진 학교가 있어요, 사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1학년 때는 1학기 때 한 번, 뭐 2학기 때 한 번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보잖아요, 2학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변경이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교과서가 또 교과서가 어떤 학교는 교과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비상민이었는데 뭐 천재로 바뀐다든지 그런 학교들이 지금 한 3-4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학년 때하고 시간표는 같지가 않다. 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게 수학이나 영어 시간이 또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국어 내신 수업 시간이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달라졌다고 화내지 마시고 저희도 사실 괴로웠습니다. 이거 시간표 짜기가.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업 구성은 뭐 진도나고 시험 범위 총정리하고 직정 보강하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 교재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교과서 바뀌는 때에는 뭐 큰 학원들, 국어학원이다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문제집이나 뭐 자습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자체 교재로 합니다. 자체 저희가 이제 교재 작업 만들어서.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형 문제,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뀐 거니까 이제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백꽃이다 문학으로 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전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는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동백꽃 기출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소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 과제집이나 이제 프린트에다 넣습니다. 특히 교사형 문제. 이 교사형 문제가 뭐냐면은 출판사에서 선생님들만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은 내신들이 못하는 사실 이 강남 요 학교가 아니라 좀 이제 뭐 송파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뭐 어디 성동구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이 교사형 문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좀 많을 겁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들어간 과제집을 내신 대비 우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1과정 3월 정규만 듣고 4월 내신 대비 못하는 친구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줘요. 특히 아까 우리 아주중 학생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이 과제집 받아서 풀어라. 특히 교사형 문제. 그러니까 이런 자업서 평가 문제집은 서점에 있는 거고 교사형 문제는 학생들이 못 구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가져가서 풀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피드백 이런 건 똑같이 나갑니다. 문자 나가고 출석 여부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 시험 못 보는 친구들 재시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과제집 무료 배부. 지금 이거 지금 천재 정 뭐 너 이게 다 해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동화 해냄까지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몇 개인 줄 아세요? 10종입니다. 이거 저희 학원이 다 해요. 네, 이거 10종 다 합니다. 이게 교과서가 어떤 학교가 뭐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거 진선요즘 같은 경우에 지약사가 아니었거든요. 비상현인가 그랬는데 이번 2학년 때는 또 지약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약사 다른 이 강남에 한 학교도 없었는데 진선요즘 때문에 지약사 교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일단은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서 10종을 다 과제집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미대비 학교 학생들 그 어떤 학교라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내신 미대비 학교 학생들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 이렇게 교재 똑같습니다. 정규반이랑 교재 있고 과제집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게끔 이 과제집 이렇게 딱 두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반 때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거거든요. 이창화의 알파고, 알맹이 파고들어 고독점하기. 이게 역삼중학교 기말 4주차 자료고, 요게 이제 직전보관 때 나가는 이창화의 만점 요정, 만점 요약 정리, 줄여서 만점 요정. 제가 요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많았을 때, 그때 이제 22년도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22년도에 천재밥 기출 모아가지고 싹 프린트 정리해서 준 겁니다, 애들한테. 이건 이제 뭐 24년, 25년에 시험 대비하더라도 그 전에 22년 거 모아갖고 주는 거, 23년 모아서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은 이제 교과서 바뀌니까 기출문제가 좀 풍부하게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뭐 중3 때라든지 뭐 고1 때
이렇게 중3 아니죠. 고1 때, 고1 때 올라가면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내신 대비만큼은. 그 학교의 기출문제. 예. 특히 한 가지 더 팁 이제 오셨으니까 좀 팁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립 있죠, 사립. 사립학교. 예, 국공립 말고요, 사립. 학교,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하면은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사립은. 왜일까요? 거기까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남아서 상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사립. 아시겠죠? 이것도 영어 게임이니까, 이거 지금 너무 오픈이 되니까, 힘듭니다. 자, 아실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자, 듣고요. 자, 네, 마지막입니다. 만점 전략 7. 멋있죠? 7. 딱, 7개로 딱 정한 거예요. 뭐냐?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시험 한 번 보고, 아직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높아심에, 이렇게 7가지로 만든 겁니다. 우리 친구, 이거 잘 보고 시험 대비할 때 하면 좋겠죠? 어머님들은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보내는 친구들,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맞춰갖고 다 수업을 합니다. 그런 친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학원 안 보내는 어머님들은, 학생 안 보내는 어머님들은 잘 이제, 이렇게 봤다가, 나오면 이따가 학생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핵심은 정확히,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세부 내용 꼼꼼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아주 디테일한 거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요. 귀퉁이 조그만 이런 데에서. 그런 데까지도 사실은 이 근처 대치권, 강남 이 학교 친구들은 공부해야 된다. 꼼꼼하게. 근데 이 꼼꼼히가 여학생들은 잘 돼요. 남학생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꼼꼼히를 수업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 때 계속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 예를 들면 어떤 A 파트, 소설 A 소설이다. 3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이거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진짜로? 5시간, 6시간 걸려요. 꼼꼼하게 다 해주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상당히 꼼꼼합니다. 예. 내신 대비 할 때만큼은, 수업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친구들도 공부할 때 상당히 꼼꼼하게. 예를 들면, 자습서다. 그러면 자습서 규칙이 하나까지 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 근처 학교들은. 두 번째, 외부 지문 연계주. 이거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엄청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외부 지문 나오는 게. 세 번째, 서술형 문제 대비. 이건 진짜 별표입니다, 이거. 3번. 서술형 지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아직은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있진 않은데,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거는요, 이것도 사실 영어 게임인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어머니들 자꾸 서술형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왜 안, 서술형이에요,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은 짧게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다, 이런 거거든요? 응? 예를 들면 넣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 이거를 외워야지 쓸 수 있다고요. 선생님들이 문장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이 키워드, 이걸 제대로 썼는가. 그러니까 A라 그러면 A를 썼냐, 아니면 B를 썼냐, C를 썼냐, 아니면 A 다시를 썼냐, A 다시 썼으면 감점, B 썼으면 틀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암기가 먼저 돼야 된대요, 암기가. 서술형 대비는. 그러니까 이 서술형은 사실 모든 학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서술형에 들어가는 학교 친구들은 암기가 중요하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쓰는 연습이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4번은 이건 특히 또 이 근처 학교는 문법을 어렵게 나온다면 문법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동사동으로 이 교과서의 내용 가지고 대비를 하고 이걸로 충분하다 하면은 한두 문제 틀립니다. 그 이상을 내버려요. 요새 이 근처 학교들. 어디 학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이상을 내버린다고요. 교과서 밖에서 막 내고 그래요. 지금 딱 저희 학원 기준으로 이 근처 학교들 있죠? 가까이 몇 킬로 갈까? 이 근처 학교들, 중학교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피동이다, 피동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학원들 피동 자습서, 그 출판사 자습서만 가지고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럼 100%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성구안이 필요하다. 이거 뭐냐면 이제 성구안은 이제 공 고르는 그런 눈인 건데 학교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학교 프린트가.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그걸 좀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별을. 근데 학생들은 그게 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다 외우면 됩니다. 진짜로요. 학교 프린트는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거는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게 있고 교과서 밖의 내용이 있어요. 프린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교과서 밖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 밖. 요약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중요하대, 나올만하다. 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딱 보면은 이거 나올만하다, 이거 나오지 않는다. 모 국제중이 있어요. 모 국제중. 중고등학교를 선생님이 같이 가르쳐요. 모 국제중. 그 국제중이 예전 얘기인데, 그 국제중에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학교를 담당했는데, 그때 그 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던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인데, 그때 저한테 한 30명이 배웠거든요? 엄청 많은 거죠. 국제중은 여러 군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30명이 또 이제 좀 약간 와일드한 친구들이에요. 학교에서 방귀깨나 끼는 그런 친구들인데, 막 쉬는 시간 작업시간에 이제 저희 과제 들고 막 문제 질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빡친 거예요. 야, 김영준 학원 다니는 애들 잘 들어. 김영준 학원 다녀봤자 소용없게 만들어줄게.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그걸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꽉 깨물어라 하고 프린트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걱정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할 때 갖고 온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야, 이거는 당연히 낼 수가 없어. 안 나와 했어요, 제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냥 겁만 준 거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좀 이제 경험이 많은, 제가 이거 제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또 자랑할 것도 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자, 24년도입니다. 24년도. 진선여중 올 서수령 나온 적이 있어요, 2학기 때. 2학기 중간고사 기말서 올 서수령. 객관식 없이. 엄청 걱정했겠죠? 학생들 다? 근데 진선여중이 저한테 두 반 해가지고 한 97명, 100명 당했거든요? 제가 2학기 중간고사 19문제 나왔어요. 있지도 않아요, 19문제. 17문제를 다 찍었습니다. 뭐가 나온다? 정확히. 다. 나온다. 그 전까지 안 나왔던 거 다. 진선여중은 국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네, 아시겠죠? 거기까지. 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문제는 그럼 뭐냐? 두 문제는 뭐냐면 속담, 관용구예요. 속담, 관용구 걔네 한 300개 냈어요.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속담, 관용구 다 포함해서. 그거 제가 어떻게 찍어요? 300개에서 뭐가 나온다. 딱 두 문제 속담, 관용구 빼고 17문제는 제가 다 이거 나온다 해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괜히 이렇게 쭉 학원 강사를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는 저거 갈비집 사장님 같고, 예? 고기 잘 자를 것 같고, 전 참고로 고기는 안 자릅니다. 저희 와이프가 다 잘라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먹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낯선 선지. 이게 뭐냐면은, 일단 저학년 때 얘기해요. 중학교 1, 2학년,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선택지 자체가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선택지의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공부를 떠나서 평소에 독해력,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거 애매하게 내는 선택지도 많거든요,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해갖고 틀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문해력, 독해력을 좀 길러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직은 책도 많이 안 읽고 문제 푸는 연습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틀리면 너무 아깝죠. 그리고 7번. 이거 어휘. 이거는 다 거의 동일합니다. 잘 들으세요. 소설이요, 소설. 고전이든 현대든 어휘 문제는 꼭 나옵니다. 아까 동백꽃 어휘 문제 꼭 나온다고요. 그 동백꽃 소나기, 특히 소나기요. 소나기에서 유명한 어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잔망스럽다. 기억 안 나세요? 잔망스럽다? 그거 되게 소나기의 독특한 어휘인데 그런 잔망스럽다. 요거의 뜻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 어휘 문제 꼭 나온다고 소설을. 근데 특히 우리 아들 남학생들요. 어휘 외우는 거 귀찮아 하죠. 근데 그 어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지금 요거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은 평소에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7가지 좀 주의해서 시험 대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시험 대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학년 1과정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기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남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질문 없으시면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